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이번 강좌는 C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한 강좌이고요.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보수 개념 이해하기라는 주제고요. 프로그램에서 의외로 보수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 보시면 보수에 대하여라고 제가 아주 예전에 적어 놓았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먼저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바이트라는 값이 메모리가 있을 때 이 메모리에 보통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넣어서 저장하죠. 근데 만약에 256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비트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5라는 값이 1바이트 메모리에 25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을 더하면 256이 되면서 비트를 저장 못하니까 다 0이 되어버리는, 그죠? 다 0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바이트 크기로 8172에다가 제가 애들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값을 넣어야 되니까 콘스탄트에다가 데시말로 255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1바이트 값에 255를 대입한다는 뜻은 뭐냐면, 보시면 여기 지금 8172번지에 넣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255를 대입하면 FF에서 다 1입니다. 그죠? 지금 다 1인 상태죠. 다 1인 상태인데, 만약 내가 여기에 있는 8172번지의 값에다가 8172번지에다가 덧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더하냐면 1을 더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55를 넣은 상태에서 1을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번 보시면 이제 255가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렇게 256이 되었는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뜨죠. 그래서 값은 0이 됩니다. 즉 1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다 1이었는데 그 값에 1을 더하면 1000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이 넘어가면서 그 1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사라지고 0값만 남는다라고 했죠. 그게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고, 이미 앞에서 제가 뭐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작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255라는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255를 빼도 됩니다. 그죠? 255에다가 255를 빼면 0이 되죠. 그런데 이 오버플로우 현상을 이용하면 255에다가 1을 더해도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0으로 만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5를 0으로 만들 때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5에다가 255를 빼도 되지만 255에다가 1을 더해도 0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버플로우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바꿔볼게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19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98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198을 빼도 되겠죠. 198을 빼면 0이 됩니다. 그런데 198을 빼지 않고 58을 더해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198에다가 58을 더하면 그 값 자체가 256이 되게 맞추면 0이 되는 거죠. 즉 이 두 값을 합했을 때 256이 되면 그게 0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요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값을 뺄 때 어떤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어떤 값을 빼도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준하는 다른 값을 더해도 똑같이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이런 숫자들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255를 빼든지 1을 더하든지 이건 바로 이제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198을 보고 58을 떠올리기는 물론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198이라는 숫자에 대응하는 이 58이라는 숫자를 찾는 개념이 바로 보수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찾느냐면요. 내가 198이라는 숫자를 결국은 어, 이, 이 58을 이제 198에다 58을 더하면 0이 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58에다가 뭐란가, 그러니까 단죠. 198에 어떤 값을 더해야지 0이 되느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58을 찾는데, 이 58을 찾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19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비트를 뒤집는 거죠. 비트 낫을 써서 비트를 뒤집으면 이런 비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비트가
1인 비트는 0으로 만들고요. 0인 비트는 1로 만드는 게 비트 낫인데 그 비트 반전을 시키면 비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걸 우리가 1의 보수라고 하거든요. 1의 보수라고 하는데 비트를 뒤집는 겁니다. 비트를 뒤집으면 값이 얼마냐면 57입니다. 뭔가 비슷한 값이 나왔죠. 그럼 이 값에다가 1을 더하면 그게 2의 보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1을 더하면 이제 58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을 반전시키면 1의 보수가 되고요. 1의 보수를 반전하면 더하기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빼서 0으로 만들 때는 2의 보수 값을 취하면 그 값을 빼서 0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찾는 방법이 이 값의 2의 보수를 쓰면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값을 비트 반전시켜서 57을 만드는 거죠. 1의 보수를 만든 다음에 1을 더해서 2의 보수를 만들면 그 값이 5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빼는 것을 덧셈으로 바꿔 덧셈을 갖고 뺄셈의 효과를 만들고 싶을 때 빼는 그 값이 있죠. 만약에 198을 뺀다면 198에 2의 보수를 더하면 그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하려고 지금 이 5번째 실습을 준비했고요. 이 과정을 같이 잠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일단 지우고요. 자, 한번 진행해 보죠. 먼저 이제 아까 그 값을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98이라는 값을 10진수, 여기 있는 건 지금 모든 메모리를 1바이트 단위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1바이트를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8172번지에 그죠? 198 값을 10진수 형태로 저장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8172에다가 무브 8172번지에 그죠? 1바이트 크기로 얼마 넣냐면 191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17번지에 191을 넣었어요, 지금. 198로라고 했네요. 198. 그래서 198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8172번지에 198 값을 빼고 결과값을 확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90 그러니까 8172번지에 있는 값에다가 빼기 그죠? 얼마에 198을 빼라는 겁니다. 즉 8172에다가 198을 넣고요. 8172에다가 198을 빼라고 했으니까 결과 얼마 나오겠습니까? 일단 198이 여기 저장이 되었고요. 그죠? 이 값에다가 198을 빼면 그죠? 0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198 넣어놓고 198 빼라고 했으니까 0이 넣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8172번지에 다시 198 값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넣으면 되는데 다시 칠하면 좀 귀찮으시면 여기 복사 누르시고요. 복사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만 내리시면 예, 무브하는 값이 이렇게 똑같은 값을 이렇게 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172번지에 58 값을 더하고 결과값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8172번지에 여기다가 58을 더해 볼게요. add 누르고 여기다가 58을 이번에는 더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러니까 198에다가 58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아까 198 넣고 198 뺐더니 0 됐죠. 그죠? 다시 198을 넣고요. 그죠? 여기다가 58을 더했더니 똑같이 0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오버플로우가 나왔다고. 즉 198에다가 58을 더했더니 결과가 256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0이 된다. 그래서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거죠. 결국 앞에 이야기했듯이 198에다가 198을 빼도 0이 되지만 198에다가 58을 더해도 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198에 해당하는 이 58, 즉 2의 보수인 이 58을 얻는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직접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환해서 58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그 과정까지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다시 8172번지에 198 값을 또 저장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그죠? 복사해서 이거 복사입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하나 들어오거든요.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내려오시면 8172번지에다가 1바이트 크기로 198을 넣는 거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8173에도 똑같이 198 넣으라고 하죠. 8173 여기다가 그냥 바로 8173만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3 바꾸고 add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2번지에다 198 넣고요. 73번지에 198. 요거 두 개 빼면 0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걸 덧셈해서 0을 만들기 위해서 요 값을 즉 8173번지에 있는 값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8173번지에 있는 비트 값을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있는 값을 반전시키려면 비트 낫을 쓰시면 됩니다. 비트 낫
그죠? 비트 낫을 쓰시면 값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의미가 없고요. 요 값만 씁니다. 낫은 한 개만 써요. 자기 73번지에 있는 값을 뒤집겠다. 1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낫은 특정 메모리의 비트를 뒤집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73번지에 저장된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8173이 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 있는 값을, 그죠? add해서 1을 더하고 싶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할게요. 2의 보수를 만들려면 비트를 뒤집는 게 1의 보수라고 했죠. 거기에 또다시 1을 더하면 그게 2의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1의 보수보다 1이 큰 게 2의 보수니까. 그래서 여기 add를 누르시면 8173번지에 있는 값에 1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2의 보수가 여기서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이 2의 보수 값을 더하면 되니까 8172번지에 8173을 더해서 817에 다시 저장하고 확인하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add인데 8172번지에 있는 값을 어디랑요? 메모리의 1바이트 크기로 8173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1바이트 크기로 그죠? 8173번지의 값을 8172에 더해서 8172에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장하면 되죠. 그럼 add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실습을 쭉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에 198 값도 저장됐죠. 그 다음에 198 뺐더니 0 됐습니다. 또다시 198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58을 더합니다. 그래도 0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98 넣었고요. 그 옆에 8173에도 198 넣었습니다. 그죠? 둘 다 198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는데 8173번지에 있는 값을 비트 낫을 시킵니다. 그럼 저 비트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트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죠? 비트가 뒤집어졌어요. 요 옆에 있는 거랑 서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트가 뒤집어졌는 걸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완전히 반대 모양이 되었고요. 요 상태에서 8173에 1을 더합니다. 8173에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그죠? 이렇게 되죠. 58이 됩니다. 58비트가 이제 요런 거죠. 요렇게 됐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817번지에다가 더하겠다는 거죠. 즉 8173에 있는 요 값을 8172에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값을 빼서도 0을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이 더해서도 0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꼭 0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뺄셈을 해도 되지만 덧셈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음수를 사용하지 않고 양수로만도 얼마든지 뺄셈을 다 양수가 아니죠. 덧셈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요 개념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꼭 이런 숫자 뺄셈 덧셈 말고도요. 뭐 문자에서든 아니면 어떤 값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값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값을 해서 이제 막 로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대형 값을 만들어내거나 할 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번 실습하셔서 이 개념을 머리에 완전히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